이번 시간에는 set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저장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list, 두 번째는 set, 세 번째는 딕셔너리입니다. 리스트는 자바 같은 데서는 뭐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set은 똑같이 set입니다. set. 그 다음 딕셔너리는 map이라는 단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인덱스, 즉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가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1, 2, 1, 2, 3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set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치면은 집합입니다. 중복된 데이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1, 2, 1, 2, 3이란 데이터는 1, 2, 3이란 데이터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번째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이라는 것도 다섯 번째로 들어갔지만 세 번째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리스트하고 셋의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바에서는 맵이라고 하죠. 키라는 거하고 value라는 값이 있습니다. 키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아이디 같은 겁니다. 아이디. 그다음 value는 그 패스워드나 혹은 그 아이디의 캐릭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딕셔너리가 이제 사전이라는 뜻이 있죠. 말 그대로 키가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value는 그거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관점에서 보면은 키의 경우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value는 중복이 허용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디 같은 게 서로 같으면 안 되겠죠? 다만 패스워드는 같을 수 있잖아요. 또 단어가 우리가 동음이어 같은 경우는 그 키가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뜻은 달라야죠. 애당초 같은 뜻이면은 단어도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언어에서 다 똑같으니까 어느 하나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리스트는 저번 시간에서 이번에는 set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set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거에 응용이 되는 언어니까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세 가지를 다 잘 씁니다. 뭐 리스트를 가장 압도적으로 쓰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딕셔너리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 크롤링 할 때 딕셔너리가 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딴 때보다는 좀 더 힘을 줘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딕셔너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전, 그래서 사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딕셔너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셋도 집합 이러는데 그냥 세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입니다. 셋 같은 경우에는 4, 5, 6 이런 식으로 셋이라고 하시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셋이 알아서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로 해볼까요? 4라는 거를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4는 나오지 않고 요거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문자열도 들어가고요. 숫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어, 이제 자바 같은 데 제너럴이라고 해서 형태를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넣으면 빨간 줄 거주는데 이거 파이썬은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값을 넣으시면 그냥 add 넣으시면 됩니다. add 3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3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우시고 싶으면은 remove 4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은 들어가고 4는 지워지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똑같이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우시면 쫙 깔끔하게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 넣을 때는 업데이트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set1에서 add에다 해서 이게 포문을 돌려서 여러 개를 이렇게 넣는 식으로 넣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런 거 좀 자주 쓰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저장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를 하실 때는 그냥 바로 넣으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괄호로 하나 방을 만들어 주시고 1,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은 키가 되는 거고요. 3은 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을 넣고 나서 1을 이렇게 넣고 나서 1을 불러와 보면은 이렇게 3 이걸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지금 어떤 숫자 형태로 넣었는데 여러분들께 권장드리기는 이렇게 숫자라도 문자 형태로 넣으시길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여러 작업할 때 그냥 이걸 숫자보다는 어차피 숫자가 3이라고 해도 우리가 실제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갖는 문자처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 두 번째에다 이제 파이썬이라는 단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딕2 해보면은 파이썬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넣었던 거를 다 알고 싶으면 그냥 딕트 쳐보시면은 키, 밸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대괄호 쓰고 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get을 써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번. 그래서 2번을 딱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개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키 넣고 밸류 넣고 키 넣고 밸류 넣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요거 밸류도 당연히 문자열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도서관 같은 데서 막 그 번호 보면 막 되게 막 복잡하죠. 막 저자 이름 들어가 있고 뭐 뭐 F5 뭐 이런 식으로 쭉 길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키가 됩니다. 그래서 키가 꼭 숫자만 아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고 우리 키들이 뭐뭐 있는지도 키즈 하면은 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딱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점 키즈. 그다음 당연히 밸류도 되겠죠. 여기서 딕트 밸류스 하고 중괄호 열어주면은 이렇게 밸류들도 딱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들을 불러오려면은 포문으로 딕트 키가 1, 2, 3, 4 돌아갈 때 4가 i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우리 자바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이터레이션 써가지고 돌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맵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맵이나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좀 쓰다가 요새 좀 시들시들했는데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키 같은 거를 어떤 뉴스의 정보로 하고 밸류를 그 제목 같은 걸로 따오기 때문에 요새 다시 좀 많이 쓰고 있어서 알아두시길 권장드려요. 그래서 뭐 너무 막 깊은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고 그걸 응용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저장 방식은 리스트, 셋, 딕셔너리 세 가지가 있는데 셋은 중복 허용되지 않아서 그냥 데이터들을 이렇게 뭐뭐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하고 밸류가 있습니다. 키는 중복될 수 없고요. 밸류는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저장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